안녕하세요. 국어생각학원 이평천 원장입니다. 저희 국어생각학원이 2021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평천교육 법인학원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시 대표이사를 맡게 됐고요.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차 확산과 지난 8월 2차 확산 때 잘 견뎌낸 것처럼 이번 12월부터 시작되던 겨울 3차 확산 때도 우리는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학원에서도 방역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주 열렬한 학구열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12월 달은 한창 설명회도 많이 하고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학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즌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든 설명회가 다 취소가 됐고요. 학원의 방역 3단계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으로 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생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국어생각학원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듣고자 하는 그런 대기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기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어생각 설명회는 크게 일부의 입시생각, 2022학년도부터 변화하는 큰 수능을 비롯해서 입시제도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한 변화된 흐름들을 잡아주는 입시생각과 저희 국어생각에 오면 국어와 논술을 비롯해서 많은 과목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각 학년별로 연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국어생각으로 나눠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어생각 겨울방학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입시 생각 설명입니다. 저희 고등부 입시 설명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2021학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대입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설명회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을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시에서 수능이 과목별로 어떠한 특성이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내신 학종의 변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번째로는 논술이 축소되는 거, 그리고 적성고사 폐지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고1, 2, 3 친구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학부모님도 많이 계십니다. 대학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지죠. 수시 전형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합니다.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그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소수이기 때문에 일단 열외로 하고, 크게 보면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학종, 그리고 논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 점수로 가는 거겠죠. 2021학년도까지 대입 전형 비율을 살펴보면요. 거의 수시가 80%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시는 20%밖에 안 뽑아. 이런 말씀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1 때부터 내신, 학교 내신 대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통계 자료나 어떤 발표 자료를 교육부에서 하는 걸 보면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들을 잘 끄집어서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전국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의 평균이에요. 저 지방대까지 다 합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대까지 다 합친 정규 평균이 수시가 80%고 정시가 20%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통계 오류를 한번 저희가 서울 시내 15개 대학으로 한정시켜서 통계 자료를 다시 뽑아봤어요.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으로 좁히게 되면 2021학년도까지도 수시가 70%입니다. 정시가 30%예요. 여기에 또 수시에서 교과나 학종에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 있죠. 그런 인원은 정시에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비중은 30%보다 살짝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과 전국 대학 평균이 다르죠. 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부터
수시를 60%로 축소하고 정시를 40%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대학들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수시가 60%좀 줄고 정시가 40% 정도로 늘어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큰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정시가 40%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상위 15개 대학,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으로 또 좁혀서 들어가면 앞서 21학년도까지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높아졌던 것처럼 수능에 별표를 쳐놨죠. 수능의 선발 인원이 50%, 거의 절반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대학에서 발표를 한 4월 달쯤에 할 겁니다. 매년 봄에 하는데 서울대를 출발로 해서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다 이렇게 차례대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당해 연도를 발표를 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거의 정시, 수능으로 대학 가는 비율이 50% 가깝게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비율이 30% 수준이다? 40% 수준이다? 아니에요. 2020학년도 15개 주요 대학 정시 정원이 40%가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수능에 대한 차지하는 생각하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래프는 학생 수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입 변화에서 최근에 아주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절대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학생 수 변화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죠.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2020학년도부터 급감했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 보시면 살짝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 40만 명대입니다. 자, 이 인구가, 아이들의 인구가 학생 수가 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내신에 혹은 정시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수치례상은 보시면 알겠으니까.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입 경쟁률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경쟁률은 낮아져요. 그러나 내신 관리에는 어렵습니다. 내신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해요. 왜냐하면 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내신에서 1등급 비율이, 자, 이 보세요. 1등급과 2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1등급은 4%, 2등급은 11% 안에 들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자, 1등급은 4%. 예를 들어서 523명 고3 학생이에요. 고3 학생이 523명인 학교, 고2가 387명이고요. 고1은 340명입니다. 어느 특정한 학교를 학생 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면 523명일 때는 1등급이 되려면 전교 21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387명일 때는 15명, 340명일 때는 14명으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1등급 맞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2등급도 마찬가지. 이 등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3등급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니까 더 내려갈수록 이 차이가 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짐을 알 수 있어요. B고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전년 대비 감소 비율이 중요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내신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1.5등급 안에, 1.8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내신을 따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고요. 내신은 지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수능은 앞으로 있을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2학년 여름방학 정도까지가 되면 정시로 좀 더 비중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신을 끝까지 고3 때까지 챙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담 후에 결정을 내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죠? 수능과 수시에서도 일부 논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20학년도 이전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됐었죠. 21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2학년도에부터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도 절대평가가 돼요. 지금 고3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후로 수학, 국어, 탐구 영역이 어때요? 비중이 더 높아졌죠. 난이도도 올라갔고요. 국어 같은 경우. 제2외국어까지 절대평가가 된다. 제2외국어를 사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이제는 힘든 거죠. 그죠? 제2외국어를 사탐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사탐을 제2 외국어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EBS 연계율이 7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아래.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올 때는 78%까지 나왔었는데요.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어를 예를 들면 50% 이하로 수능에서 EBS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낯선 지문, 낯선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됐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대폭 간소화되고요. 글자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사 추천제가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에 건전한 비판 내지는 건의사항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 밑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주저주저 했던 친구들이 있죠. 이제 목소리를 내도 돼요. 자, 교사 추천제가 폐지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폐지되기는 어렵고요.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적성고사가 폐지됩니다. 논술 전환 비중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이다, 뭐 40%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40% 이상, 50% 가깝게 수능의 비율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정시에 대한 대비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화될 전망이에요. 논술이나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수능 내신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둔다라는 거고요. 출제 범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만 할게요. 국어학원이니까. 자, 국어는 독서와 문학 그리고 화법, 이 독서와 문학이 공통으로 보고요. 30문항이. 나머지 15문제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형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죠. 수학도 수원 수투는 공통인데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1학년도 수능 이전에는 그냥 문이과 다 할 것 없이 예체능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화법, 작문, 문법 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됐어요. 5문항 이렇게. 그리고 독서가 16번부터 30번. 뭐 문항의 번호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15문제가 독서 비문학이라고 하죠.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1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부터 선택 과목 빨간색으로 해놨죠. 선택형 이제 시험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능장에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냐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시험지를 본다는 얘기죠. 독서와 문학은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고요. 화법, 작문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보지 않고 화작만 본다는 건데 언어와 매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 매체는 기존의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문법. 그래서 기존의 이 문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90% 이상이 이 언어 매체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문법을 못했다. 나는 문법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하면 유리하고 화작이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언어 매체, 문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 매체를 선택하면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해당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어생각 친구들은 화작보다는 언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언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화작 선택할래? 언매 선택할래? 라고 2학년 때 고2 때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화작이 어려울지 언매가 어려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기출문제, 2021학년도 이전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그동안 쭉 수능에서 화작은 굉장히 쉬웠어요. 쉬웠는데 문법이 어려웠죠. 문법 5문제에서 3점짜리 하나, 그리고 난이도 높은 거 하나, 이렇게 한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맞는. 그죠? 그래서 문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일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기출문제에서 화작은 쉬웠거든요. 그래서 화법, 작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점수를 기존처럼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문법은 어려워. 언매는 문법이래. 그래서 언매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문법에 해당하는 5문항이 있죠. 이걸 화작으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법이 빠지니까. 그러면
이 문법 5문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3점짜리와 또 오답률 높았던 문항 2개, 3개 정도 되는 그 난이도로 화작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계시나요? 그러면 5문항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쉬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화작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화작은 화법작문 어렵게 문제 내면요, 선생님도 잘 못 풀어요. 참고하세요. 자, 언어 매체를 봅니다. 그러면 언어 매체는 문법이라는 얘기인데, 이 문법은 자, 기존의 요 난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5문항은. 그러면 10문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 10문항은 기존의 화법 작문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쪽은 배우면 배운 만큼 답이 정직하게 실력이 향상되는데, 화작은 글쎄요, 이 화작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이 공부한다고 잘 맞추고 뭐 조금 공부한다고 못 맞추고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도 좀 어려울 거고, 내신에서.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나 문학의 중요성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화법, 언매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학도 변화가 생기는데 저희 수학 생각이 따로 있고요. 저희 수학 생각 원장님께서 설명에 따로 하실 거니까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과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2외국어 한문까지도 절대평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연결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탐구 과목을 대체 가능한 그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까지. 그러나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랍어 제2외국어 선택해서 등급 따려고 했던 친구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학종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 학교장 추천서 이런 거 폐지된다라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500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성적 보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면접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내신, 그냥 내신 잘 보는 친구들은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에서 뽑겠다는 거고, 아니면 수능 잘 봐서 와, 정시로 와,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자, 학종에 대해서도 뭐 소논문 활동 미기재됩니다. 학생부의 모든 활동에 미기재가 되고요. 자율동아리도 기재 동아리 학년단 1개로 제한됩니다. 뭐 객관적으로 그냥 뭐 무슨 동아리 활동했으면 요 정도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은 미제공되고요. 봉사활동도 특기사항은 삭제되지만 봉사활동 시청 현행대로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나 글쎄요, 이렇게 봉사활동이 많이 반영될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방과 후 학교도 한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학생들 미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글자 수도 보시면 여기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논술이 축소됩니다. 폐지라는 것보다는 축소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적성고사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적성고사는 한 4, 5등, 6등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적성을 그동안 봤었죠. 가천대, 삼육대 뭐 이런 데들이 조금 적성으로 재미를 봤던 대학들이고요. 서경대, 뭐 한신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 가까운 데 있죠. 한성대나 뭐 홍대 세종, 산업기술대, 뭐 과학대로 바뀌었죠, 이름이. 과학. 이 적성고사가 인원이, 그런데 적성고사를 폐지하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시 인원을 좀 늘리고요. 수능으로 뽑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술로 일부 전환시키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수원대, 가천대는 논술로 전환하여 뽑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총 1711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좀 중위권 친구들, 약간 중위권 친구들은 이런 논술로 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은 폐지하기는 어렵고요. 축소에도 도전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논술이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폐지를 하자라는 거고요. 논술을 국어에서 아까 화법 작문이 있었죠. 장문에서 국어 수업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논술과 장문의 차이점은 논술은 300자 이상, 장문은 300자 이하 글쓰기를 장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짧은 글. 네, 끝으로 우리 고등학교 1, 3학년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 앞서 쭉 보셨던 것처럼 수시로도 대학을 가고요. 정시로도 대학을 갑니다. 수시에서 논술 전형도 소수이긴 하지만 힘들겠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1, 2학년 때 내신 조금 안 나온 친구들 어떡할 거냐? 뭐 포기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신이 1등급, 2등급 정도까지, 그러면 11%, 300명 기준에서 33명
조금 너그럽게 해서 40등 안에, 전교에서 문이과 합쳐서 40등 안에 들어야 그래도 웬만큼 수시를 활용해서 교과든 학종이든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신을 조금 망쳤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수능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 공부. 그런데 요즘에 또 내신도 수능용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신 공부 겸 수능 공부 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격차가 생기지 않아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국어다 그러면 국어를 수능 공부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서 내신 때는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 뭐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이렇게 내신 기간에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신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내신 잘 나오는 친구들도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국어생각에서는 8개월 동안 수능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고1은 터닫기, 고2는 다지기, 고3은 마무리. 그리고 내신 대비는 4주에서 5주 정도 한번 내신 대비할 때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입시 생각, 대입시의 변화, 특히 2022학년도부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큰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2부에서 저희 국어생각학원이 어떻게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어생각 온라인 설명에 저희 국어생각 학원의 고1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는 국어생각 시간입니다. 저희 고1 친구들은 예비 고1 과정을 이제 작년 중3 때 6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 12월 달에 많은 친구들이 새로 함께 했죠. 알짜 수능 국어라고 해서 4주 동안 잘 마무리를 했고요. 곧 이어서 계속해서 1월부터 이제 연관 커리큘럼을 타고 쭉 갑니다. 고1은 터닫기, 수능 국어 터닫기 프로그램이에요. 터닫기 정규 수업이고요.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때는 다지기 프로그램, 수능 국어 다지기 정규 수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1학년 때는 다른 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국어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 개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영역별로 갖춰놔야 고2 올라가서 심화 과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뭐 고1이라고 해서 그럼 아주 쉬운 것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1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하기를 고3 언니 오빠들, 우리 국어생각을 다니지 않는 고3 언니 오빠들하고 국어에 관해서 배운 부분에서 토론했을 때 너희들이 이기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개념은 정말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을 하고요. 7, 8월 달에 고전문학과 고전문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 비문학은 2학기 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문학 쪽 위주로, 문학이나 문법 위주로 전반기 때 하고요. 하반기 때는 독서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내신 기간에 4월 달, 7월 달, 또 뭐 10월, 12월 내신 기간에 그 시험 범위가 1학년 같은 경우는 주로 1학기 때 현대문학과 현대문법 쪽이 많이 나와요. 시험 범위가 대부분. 그리고 2학기 때는 독서나 문법, 고전문학 이런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7, 8월 방학 때 미리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 국어 터닫기 정규 수업을 꾸준히 잘 한번 들으면 전 영역을, 국어에 대한 전 영역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중학교 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쭉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2학년 올라가서 터닫기를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은, 과정을 안 한 친구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1학년 내신 중요하죠. 1학년 때 내신은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느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겁니다. 물론 나중에 교과나 학종으로도 내신 점수를 활용을 해서 대학 가는 데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잘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못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첫 시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1학기 중간모의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한 4주 정도 하는데 1학년은 5주나 6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신 대비는 정규 수업은, 수능 수업은 학교 상관없이 그냥 다 듣는데, 내신 때는 저희가 학생들 뭐 조사를 다 해서 학교별로 분반 수업을 진행을 해요. 학교별로 분반 수업. 그래서 그 교과서가 다 다르죠. 11종 교과서가 있는데 그 학교별로 반이 다 다르고요. 그 학교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내신 대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신 때는 지문 설명 90분, 그리고 문제 클리닉 시간 90분 이렇게 해서 총 180분씩 진행을 해요. 최근에는 1학년도 외부 지문이나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어가. 자, 2학기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1, 2, 3학년 총 틀어서 10번의
내신 시험을 봐서 평점으로 대학을 가는데요. 최근에는 대학들에서 1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예년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좀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신 때만 딱 와서 내신 대비 학교별 내신 대비만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처럼 8개월 동안 수능 수업을 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런 친구들은 이 외부 지문이나 학교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내신만 와서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저희 수능 수업을 1월달부터 쭉 했던 친구들은 내신 때 잘 보게 돼 있습니다.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 그러면 힘들겠지만 100%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잘 봅니다. 어떤 친구는 60점, 50점 다른 학원에서 점수 안 나와서 왔는데 그렇게 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흐뭇하고 뿌듯하죠. 그런 친구들 보면.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잘 나와야 되고요. 100점 목표로 하고, 조금 국어가 힘들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90점은 넘어야죠. 내신 시험이니까.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90점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기간에 정말 빡세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내신은 학교별로 내신 특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별 분리 수업을 하고요. 교과서 외에 프린트나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학교별 기출문제도 저희가 다뤄줍니다. 저희 학교가 많고요. 수지하고 광교 지역만 해도 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 학교별 내신 분석은 굳이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내신 분석은 블로그,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요, 학교별로 내신 분석이 아주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신 때는 자습서를 챙겨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습서 챙겨가지고 오고요. 학교별 전문 선생님께서 교과서와 학교별 프린트,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다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선배들이 다 잘했습니다. 잘했으니까 여러분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내신도 하면서 내신 대비를 통해서 수시도 노리고, 또 수능 준비, 수능 수업, 정규 수업을 통해서 정시도 노려야 되겠죠.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는 교과나 학종은 내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신으로.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이 발자국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반면 논술이나 수능은 아직 치러지지 않았죠. 고3 때 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 나가서 하는 거고요. 전에는 이런 걸어온 발자취를 가지고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면 이제는 거의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그래서 혹시나 1학년 때 첫 시험이나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열심히 할 텐데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은 친구들, 자기가 목표로 했던 점수 때보다, 등수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2학년 한 1학기 정도까지의 내신 추이를 좀 보고요. 자기 점수나 포지셔닝을 좀 보고, 그 뒤에 점점 정시 쪽으로 좀 옮겨가서 공부를 준비를 하면, 대학 가는 건 뭐 수시로 합격하나, 정시로 합격하나, 논술로 합격하나, 똑같습니다. 합격한 건. 그래서 너무 내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특히 첫째이신 분들은 입시에 대해서 이제 잘 좀 낯설고 두려우니까 주변에서 막 내신 뭐 이러고 있으니 불안해 하시죠. 우리 아이가 내신 점수가 좀 안 나온 경우에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결과주의예요. 내신은 결과주의. 10번의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가는 거고요. 수능과 논술은 결과가 없어. 그냥 준비를 쭉 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실력이 쌓여서 포텐, 잠재력이라고요. 그 잠재력, 수능 실력이 쌓여서 수능날 잘 보고 논술날 글을 잘 쓰면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한 번 시험 보고 나서 학원을 또 바꿔요. 거기서 또 기말고사 때 잘못 봤어. 그러면 또 바꿔요. 이렇게 학원을 여러 군데를 바꾸는 학원 쇼핑족이라고 하는데, 그 학원 쇼핑족들은 그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는 시간표도 잘 바꾸지 않는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간표가 계속 고정돼 있거든요. 수험생활은 안정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의 안정성, 심리의 안정성, 그리고 실력의 안정성.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학원을 너무 바꾸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 때도 말씀드립니다. 학원 바꾸실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같이 쭉 한번 가야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좀 흐지부지하다, 우리 애가 뭐 성적이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런 학원은 그런 친구는 학원을 한번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시와 정시 둘 다 잘 1학년 때부터 균형감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 시간표가 정규 수업, 수능 준비하는 정규 수업, 그리고 내신 때는 내신 특강,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될 거는 2021학년도 수능 점수인데요. 실제 수능 자료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제가 잠시 따가지고 왔는데요. 수학
수학과 국어는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수학과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뭐 예전부터 중요했어요. 국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통계예요, 통계. 자, 여기 보시면 1등급은 표준 점수가 1등급 컷이 131점. 수학 가형, 수학 나형도 거의 130, 131점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통 여기 1등급 컷, 표준 점수만 주로 많이 이제 뭐 언론에 발표가 되거나 막 그래요. 그런데 대학교 갈 때는 이 표준 점수로 지원을 하는데요. 정시에서. 이 표준 점수에, 뭐라 그러지? 오류 같은 게 있어요. 오류라고 하긴 좀 그렇고, 표준 점수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과목별 만점자 표준 점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지난 수능에서 국어가 100점, 수학도 100점, 가형나요? 100점 맞은 친구들의 표준 점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국어가 몇 점인가요? 그렇습니다. 144점. 수리학, 수학, 가가, 가형이 137점, 7점, 수학, 나형이 137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은 얼추 비슷해요. 표준 점수가. 그런데 이제 1등급도 귀족 1등급 있고 천민 1등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4% 정도 되는 아이들의 그 분포가 쫙 뭐 있습니다. 전국 1등부터 그죠? 4% 안에 들어가는 컷에 걸린 친구까지 쫙 있는데 거기에 표준 점수가 국어는 144점에서 131점 사이라는 거고요. 수학은 137점, 만점자가 137점이에요. 거기서 130점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형 같은 경우 4% 안에 차이가 만점자와 컷에 걸린 친구의 차이가 7점인데 국어는 13점이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옆으로 비교를 해봐도 수학, 가형 만점자는 137인데 국어 만점자는 144점입니다. 7점 차이가 나요. 이때 표준 점수 7점은 나중에 대입 전형 점수로 환산하면 거의 10점에서 12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다? 국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국어의 난이도가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표준 점수가 국어가 훨씬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보통 학원을 며칠 보내나요? 학원 이틀 내지는 3일. 거기다 뭐 과외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점수. 국어는 주 1회만 수업을 해도 144점 만점 맞거나 140점대 표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어를 어려워한다 하는 친구들은 정규 수업 듣고요. 신청하시면 주중에 시간을 잡아서 클리닉도 진행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한 번 듣고도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찌됐든 요즘에 수능에서 국어가 핫한 이유 아시겠죠? 바로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뿐만이 아니라 고1, 2 내신 때도 덩달아서 국어 난이도가 높게 그렇게 출제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저는 봐요. 하나는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풍성 효과. 영어 절대평가로 변별력을 상실하니까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변별력을 필요로 하겠죠. 대학에서는 뭐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어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이나 뭐 교육부나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의사소통하는 게 멋대로예요. SNS, 카톡이나 뭐 SNS 상에 그런 아이들 주고받는 대화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 모국어, 우리 국어, 우리 모국어에 대한 사용 능력이 아이들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 관심을 갖게 하고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큰 빅피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의 난이도는 당분간 떨어지지 않아요. 국어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중학교 때부터 실현해야 되고요. 중학교 때 조금 등한시하게 될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국어생각학원에서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오프라인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테스트가 있어요. 어휘 항아리라고 해서 매주마다 어휘를 공부해가지고 와서 아주 인기 있는 그 부교재라고 그랬죠. 시험을 보고요. 복수 테스트랑 같이 봅니다. 어휘 항아리 한 15문항, 복수 테스트 한 15개, 뭐 10개 이 정도 봅니다. 복수 테스트를 훈련 도감이라고 해요. 훈련 도감이라고 하고 와서 이제 출석 체크하고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제출합니다. 조교수님이 진행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본 수업 선생님께서 수능 국어 터닫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쉬는 시간은 한 번 정도 있어요. 한두 번. 총 3시간 수업입니다. 주 1회 수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는 친구들은 주중에 클리닉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그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과 얘기를 해서 주중 클리닉이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국어생각학원 고1 시간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와 광교 나눠져 있고요. 평일에는 보통 저녁 7시, 10시 3시간 수업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수지와 강조 시간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간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국어생각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말고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시간표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시간표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존 반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혹시 변동 생기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신규생들 물론 학원으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내신 성적이 잘 올랐던 그런 선배의 사례를 한번 놔봤어요. 매주 정규 수업 때 날저기 모른다는 단어 열심히 찾아 쓰고 어항, 어휘항아리, 장원급제, 주관과제물이죠. 열심히 했던 학교 이름 좀 밝히긴 그렇네요. 고등학교 1학년 작년 선배의 실제 내신 등급이 4.3 바로 1로 떴어요. 처음에 학원 오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4등급을 맡던 친구가 저희 학원에 와서 정규 수업 잘 들어서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3등급 한 등급 올랐죠. 여름방학 때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물이 올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어요. 내신 때만 오는 친구들 역시 잘 보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만 정규 수업을 잘 듣는 친구를 이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을 평상시에 잘 듣고 그 다음에 내신 때 교과서 열심히 하고 그래야 100점을 맞는 겁니다. 저희 학원 앞에 보시면 수지, 광교 양쪽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보시면 100점 맞는 친구들 또 9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을 명단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칸이 모자라서 지금 새롭게 제작 중입니다. 지금 이 온라인 설명회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저희 국어생각 5기생들이에요. 저희 국어생각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역에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은 자원들이 와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컨텐츠와 커리큘럼과 관리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기생이고요. 고3이 됐을 때, 지금 고3 수업 반 개수인데 고3이 됐을 때는 현 고1은 한 18개 반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자, 국어의 힘으로 대학은 어떻게 간다? 장학생으로 간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학은 장학생으로 갈 것을 목표로 해야 합격을 해요. 그냥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 안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장학금 받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대학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자,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도 고생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고생하시고요. 가장 고생하는 건 우리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인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고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많은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하는 선생님도 가끔 계시고 밴드로 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밴드로 하고 있어요. 밴드로 하는 이유는 줌이 음량과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도중에 채팅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밴드는 채팅창이 따로 있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밴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고1 친구들이 참석을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저희 선생님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친구들 비대면 수업은 잠시 쉴게요 하는 친구도 일부 있습니다. 한두 명. 오케이.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는데 수험생활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건. 그때 해야 되는 공부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그걸 되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하루를 잃어버리면 일주일이 걸린다. 이게 수험생활의 아주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비대면 라이브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때는 2.5배 정도 더 힘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겠죠. 학생들은. 그러나 2.5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하시고 또 학원에서 준비 차질 없도록.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 수업에 누수가 생기지 않고 실력을 잘 갖춰서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학원에. 그래서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더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직접 현장에서 어머니들 모시고 또 학생들 모시고 대면으로 해야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찰 수가 있는데요. 역시 온라인으로 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학을 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의 초석이 되는 그런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고요. 그 희망의 꿈을 국어생각에서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생각, 영어생각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역시 관심 있고 참여하실 분들은 수업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학생강 원장님, 영어생강 원장님께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